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서귀포 문섬에 관광잠수함이 운항하면서 산호군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 시간에 보도했었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알아보니 문제는 문화재청에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심의 과정에서 잠수함 운항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추가 현지 조사도 없이 사실상 잠수함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만을 근거로 20여 년 동안 이 운항 허가를 내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섬. 그런데 관광 잠수함이 운항하는 구역 암벽에는 잠수함과의 충돌로 긁힌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 있고 산호 군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0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업체가 영업 허가를 받은 1988년부터 34년 동안 잠수함 영업은 계속됐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를 계속 내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한 심의에서 잠수함 운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 추가 현지 조사 없이 업체가 제출한 모니터 보고서를 근거로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20여 년 동안 허가 과정에서 현지 조사를 벌인 것은 단 2번. 문화재청은 해양 생태 전문가 1명이 포함돼 모니터링을 하는 데다 심의위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해당 모니터 보고서만 보고 현지 조사 없이 허가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긴가시해송 등 법정 보호종의 실태는 조사하지 않고 산호 종류에 상관없이 암벽에 덮이는 정도만 따져 복원료를 계산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저 암벽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심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는데도 한두 차례 보류한 뒤 조건부로 허가를 연장해온 것은 직무유기라는 주장입니다. 2000년, 2001년 당시에 문화재청이 이미 이제 안반 훼손이나 산호 훼손에 관련된 부분들을 알고 있었고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으면 관광 잠수함 운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어야 됐다. 서귀포 관광 잠수함 운항 허가가 내년 말로 끝나는 가운데 문화재청과 제주도는 환경단체와 함께 오는 17일 문섬 현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 10일 제주 경마장에서 경주에 출전하기로 한 말 대신 다른 말이 경기에 나오는 이 사상 초유의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육안으로 봐도 경주마 색깔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마필관리사와 수의사가 내장 칩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는데도 마사회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제2경주 경기. 경주마 10마리가 출전한 가운데 이번마로 나선 가왕신하가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입니다. 2번 가왕신하는 그 뒤쪽에서 3, 4, 2, 3, 3번, 5번, 10번이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 경기에서 가왕신하는 7위로 들어왔는데 다음 날 다른 말이 뛴 것 같다는 항의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마사회가 확인해보니 출전한 말은 가왕신하가 아닌 아라장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가왕신하는 말이 인기도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좀 캐치할 수 있거든요. 마필관리사와 수의사는 경기 전에 경주말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말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칩도 확인합니다. 하지만 회색의 가왕신하가 아닌 갈색의 아라장군이 대기하고 있었는데도 말이 바뀐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사회 내부에서는 지난 4월 마필관리사들의 파업이 시작된 뒤 경주전에 말 확인을 하는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그냥 마치 다리가 저는지 안 저는지 수의사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이 과정을 축소시키고 이걸 안 하고 마사회는 가왕신화에 걸린 막건 판매액 3억 1,300만 원을 전액 환불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경마 시행 전반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주에 수십억 원씩 베팅되는 경기에서 출전마가 바뀌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부 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휴가지에서 일을 하면서 휴식도 즐기는 일명 워케이션이 확산되면서 이 제주가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공유 사무실 운영에 참여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해 수익을 올리며 지역 관광의 활성화와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 수도권에서 온 직장인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보고 자료를 만들며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주에서 일정 기간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일하다가 창문 밖에 봤는데 이제 바다 보이고 하면 좀 마음도 리프레시 되는 경향도 있고 좀 업무에 도움도 간접적으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은 이 마을의 협동조합. 마을 회관에 남는 공간에 공유 사무실을 만들어 워케이션을 실시하는 업체 직원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역 특산물로 빵과 음료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휴식할 때 마을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워케이션 오신 분들이 제주도까지 와서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녀분들하고 같이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다랑시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쉴 수 있게 연계할 예정입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수도권 소재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참가자 750여 명을 추가 모집하고 마을 여행 브랜드인 카름스테이와 연계해 홍보를 도울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 어떤 사업체 그리고 이제 워케이션 참가객, 관광객이 되겠죠. 이러한 이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저희 공공기관이 조금 더 개입을 해서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워케이션이 지역 관광에도 색다른 변화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2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115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 7,200여 명이며 재택치료자는 860명, 위중증 환자는 1명입니다. 제주도 체육회 부평국 회장과 임원들은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소년체전 기간에 체육회 간부가 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체육회는 해당 간부의 기소가 결정되면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체육회 60대 간부는 지난달 29일 밤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열리던 대구에서 여직원 얼굴에 볼을 비비는 등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돌고래 무단 반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퍼시픽 리솜의 총 지배인 박모 씨와 거제 시월드 본부장 신모 씨에 대해 돌고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제주 퍼시픽 리솜이 돌고래 2마리를 허가 없이 경남 거제 시월드로 이송하도록 결정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다음 주 안에 불러 책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에 있던 주인 부부와 옆집 주민들이 놀라 대피했고 2층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콘센트 누전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물에 빠진 차량 내부에서 4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경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이달 안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녹지 제주 측이 지분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로 마무리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검토 용역과 관련해 다음 달 2일까지 결과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